손흥민 복귀 홍명보 감독. 파격적인 11월 명단 발표. 새로운 선수들. 왜 많이 뽑았을까?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중동 2연전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다. 홍 감독은 4일 오전 11시 서울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11월 열리는 중동 원정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공개했다.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B조 3차 예선 2연전을 치른다.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과 맞대결을 벌인다. 이날 홍 감독은 선수단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동행하게 됐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손흥민의 복귀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0라운드 에스턴 빌라와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올 시즌 3호 도움을 올리며 팀의 4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앞서 그는 지난 9월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UEL 아제르바이잔팀 카라바흐와 경기를 펼친 뒤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 10월 A매치 명단에서 빠진 바 있다. 대표팀은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적, 요르단, 2에서 0과 이라크, 3에서 2의 승리를 거두고 월드컵 본선행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기세를 타고 있는 대표팀에 손흥민이 복귀한다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상 중인 황소 황희찬의 복귀는 불발됐다. 지난 10월 무려 5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합류했던 이승우도 명단에서 탈락했다. 새로운 선수들도 다수 발탁됐다. 김봉수, 이태석, 이현주, 김경민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 감독은 김봉수는 올 시즌 리그 시작부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석에 대해서는 팀을 이적하면서 다른 포지션을 보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FC 서울과 경기에서 본 포지션인 풀백으로 출전하자 편안히 경기를 치른다고 느꼈다고 알렸다. 이현주를 향한 기대감도 컸다. 홍 감독은 우리 팀에 없는 유형이라 판단했다. 좋은 옵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승규의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골키퍼 포지션에 김경민을 뽑은 홍 감독은 K리그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조현우에 이은 두 번째 골키퍼를 놓고 경쟁을 펼칠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감독은 이번 2연전을 앞둔 각오도 다졌다. 그는 상대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중요한 시합이다.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선수의 컨디션이나 훈련에 임하는 자세 등을 토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경기에 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홍명보는 B조 예선에서 3승 1무를 거두며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11월 열릴 중동 2연전을 승리로 이끈다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2. 이현주 깜짝 발탁 홍명보, 기본 골격 유지하되 미래자원 동행.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 6차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본선행에 집중해야 하는 현재와 차세대 선수를 키워야 하는 미래 사이 균형을 잡는 운영을 이번에도 고수한다. 홍 감독은 4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3차 예선 5, 6차전에 나설 26명의 선수를 발표했다.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황인범, 페예노르트,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기존 주축 자원들이 승선한 가운데 홍 감독은 이현주, 하노버, 이태석, 포항 등 새 얼굴에도 기회를 줬다. 2003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이현주, 2002년생 풀백 이태석 모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다. 홍 감독은 항상 풀백 포지션을 고민하는데 이태석 선수는 전형적인 풀백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이번에 합류시켜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현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경기를 점검해왔는데 점점 출전 시간이 늘고 경기력도 좋아졌다. 우리 선수 중에 이현주 같은 스타일이 없어서 활용하기 좋은 옵션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예들을 뽑아 대표팀 안에서 움직임 등을 직접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홍 감독은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전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에 펼친 두 차례 경기보다 11월 두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중요하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이영준 선수는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점검했고 주앙 아로소 코치도 이중으로 봤는데 대표팀에 오기에 이르다고 평가했다. 그래도 앞으로 대표팀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 본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유럽 출장을 가서 통화했다. 10월 경기를 마치고 통화했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해 그렇게 부담을 주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인이 대표팀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다.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원칙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1월 A매치 휴식기까지 남은 토트넘에 이 경기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흰색 위쪽 삼각형,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출장했다고 해서 대표팀에서 너무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선수가 다음 소속팀 경기에서 몇 분을 출전할지 그런 걸 봐야 그에 따라 우리도 출전 시간을 조절한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어떤 선수는 공간이 있어야 경기력이 좋아지는 반면 이현주 선수는 공간이 필요 없는 선수다. 상대가 낮은 위치에서 수비할 거라 보는데 이현주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밀집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걸 보면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부상 이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팀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 무리해서 합류하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는 거다. 대표팀에서 훈련해보고 우리와 맞는지 우리 팀의 미래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풀백이 고민이고 그 포지션 선수들을 계속 찾는 중이다. 이태석 선수는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돼 왔고 성인 무대에도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선발했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주 흥미있는 선수다. 이런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이 대표팀에서 중요하다. 경기력도 리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이번 2경기 상대가 약한 팀이라고 다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는 반대로 중요하고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컨디션과 경기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좋은 선수가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출전시킬 것이다. 월드컵으로 가는 길 위에서 보면 이번 이 경기는 10월 경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3. 축구협회 홍명보 불공정 선임 문체부 지적에도 특혜 아니다. 공식 입장. 대한축구협회 KFA 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위 특정감사 최종 브리핑 내용을 반박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FA는 6일 오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전했다. 하루 전인 5일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KFA는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 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 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다. 고 단언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 발표한 후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KFA는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은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KFA는 결론적으로 두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빈원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 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 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피파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 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 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 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 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빈원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 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이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